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제가 휴가를 냈는데요. 움직인 게 없네요. 이틀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목요일 종가가 얼마냐? 16.0이고 금요일 아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종가가 316.0이고 금요일 종가가 317.33이에요. 그러니까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일단 월봉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체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60.83%. 이건 거래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월봉 거래량은 그냥 포기 상태다. 거래를 안 해버리고 있다. 거래를 안 하니 내리기도 쉽지 않죠. 뭐 거래를 해야 내려가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김은나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어요. 상단선, 하단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항상 상단선과 하단선 딱 두 개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상단선은 매도와 관련이 있고 하단선은 매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설명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각도, 위치, 사용 여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볼린저 밴드를 관찰을 해봤더니 요 세 가지 옵션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예리하면 좋고 둔하면 나쁘죠. 위치는 저 사이에 있으면 좋고 바뀌면 나쁘죠. 사용 안 하면 좋고 사용하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써야 되는데 물어보시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냐? 그 선택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예요. 각도, 위치, 사용 여부. 각도가 예리하면 여기서 예리하다라는 건 예각을 뜻합니다. 예각. 둔각 말고요. 예각. 예각은 90에서 0에 가까운 거잖아요. 실제로는 각도가 날카로운 걸 뜻해요. 날카로운 거. 위치는 고저 사이에 있어야 의미가 크고요. 고저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 저가 사이 안에 상단선이든 하단선이든 위치했을 때 의미가 크고,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 외부 영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 전봉의 고가나 저가가 그 선과 터치한 흔적이 있으면 힘이 소진되고, 터치한 흔적이 없으면 나름 사용성이 높아지는 선이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 왜 하느냐는 지금부터 봉을 보시면 돼요. 자, 캡처 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 여기에 상단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예, 상단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상단선은 모두 지난 봉에서 사용했어요. 사용.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은 1. 각도 글쎄요. 네. 그렇게 썩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각도는 아니에요. 위치 굿이죠. 네, 굿입니다. 세 개 모두 종고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용 여부 별로죠. 다 썼잖아요. 전봉에 고가 저가 사이에서 상단선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선은 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건 뭐다? 위치만 좋아요. 위치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상승은 고저를 높이는 거예요. 하락은 고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이라는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가가 상승하면 그냥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가도 높이고 저가도 높이는 형태가 상승이라는 거죠. 하락은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춰야 하락인 거예요. 그럼 지금 봉은요? 지금 봉은 어떤 봉이에요? 이건 하락봉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2022년 7월 월봉은 아직까지 하락봉이에요. 하락봉. 왜 하락이에요? 고가, 저가가 모두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봉이라고요. 설사 여기서 큰 상승이 온다고 해도 하락봉이에요. 왜? 지난달 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남은 시간은 5거래일이고 5거래일 동안에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2022년 7월 월봉은 하락봉입니다. 문제는 8월이에요. 자, 8월은 상승봉일까요? 하락봉일까요? 모르죠? 그런데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상. 어떻게 예상하죠? 종가가 어느 쪽에 가깝냐. 종가가 고가 쪽에 가까우면 이건 상승봉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종가가 저가 쪽에 가까우면 이거는 하락봉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7월 달에 종가가 고가 쪽에 머물면 이건 8월 달에 상승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반대로 7월 달에 종가가 저가 쪽에 가깝게 끝나면 이건 8월 달에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종가의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종가.
즉 8월 달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종가를 보고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종가. 그런데요. 왜 오르고 내릴까요? 왜 오르고 내릴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르려면 저가가 낮아야 돼요. 예. 하락하려면 고가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상승을 하려면 저가가 낮아야 되고 하락을 하려면 고가가 높아야 돼요. 이 정의는 기본적으로 봉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봉은 하락봉이고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봉은 상승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를 높여놓으면 하락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가를 낮춰놓으면 상승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고가가 상승을 위한 고가인지 하락을 위한 고가인지는 아직 몰라요. 다만 이전에 7월 20일 이전에 내렸던 하락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위해 만들어진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저가를 낮춰놨으니까. 응? 저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만 봤을 때는 이건 상승하려고 하는 모양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5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고가도 제법 높거든요. 그러면 고가도 높고 저가도 낮으니까 이거는 상승을 위한 건지 하락을 위한 건지 종가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상승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려고 올라온 건지는 아직 몰라요. 종가가 고가 근처에 끝나는 거는 저가랑 멀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내려서 종가가 저가 쪽으로 움직이면 종가랑 고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매도의 힘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안 커요.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밑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320. 자, 320으로 이번 달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단선의 위치를 잘 보세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313.75 정도에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건 상방이라는 거예요. 예. 이 차트는 일단 상방이에요. 일단 상방. 위로 일단 간다는 얘기죠. 가서 어떠 터질지 더 오를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이 차트는 상승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330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320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음 달에 박스는 313에서 330이에요. 이 박스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즉
320 마감 시 8월 달에 예상 변동폭은 313에서 330입니다. 다음 315. 자, 315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단선이 위에서 밑으로 파고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320의 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겼잖아요. 그 윗꼬리 아래에 상단선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방 의지도 있는 거예요. 하방 의지도 있습니다. 이건 상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방, 하방 공존하는 거예요. 자, 매도 위치는 316.33부터 시작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327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6에서 327 정도까지가 매도 위치고, 그러니까 맥스로 올리면 한 327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309.3 정도 돼요. 309.3. 그러면 315에서 마감하면 310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요. 315에서 끝나면 조정은 310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반대로 얘기하면 315에서 끝나면 310 밑에서 고버스 단가가 높으신 분들, 고버스 단가가 높은데 이익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물량을 쭉 줄여놔야죠. 다시 올리면 327까지 올랐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줄인다. 310 아래에서 고버스 물량을 줄여가시면 되는 거죠. 이건 315에서 마감했을 경우에, 지금 지수가 대충 그 정도예요.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대충 1.7% 정도 내리거든요. 1.7%면 315대예요. 그러니까 315대에 시작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310 아래로는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31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310. 그러면 이제 310으로 볼게요. 310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보이시죠? 지금까지와의 상단선의 각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거의 강스파이크 하는 수준의 상단선이에요. 근데 바로 위에 있어요. 310.47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이 딱 끝나면 바로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310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건 그냥 8월달 되면 고가 한번 살짝 들면 바로 때려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03.3. 303.3으로는 이번 달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낮아요. 이번 달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래서 310 이하로 끝났다. 그러면 상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320에 끝나면 한 314, 13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고, 315에서 끝나면 310, 309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310에서 마감하면 303대까지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320이나 315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하는 선에서 하단선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310 아래에서 마감하면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10 언더면 상방이 아니라고 봐요. 상방이
아니다. 그럼 313이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끝나면 어떡하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313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313. 그래도 눌러요. 눌러서 한 314 정도에서 누를 거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306.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선택을 다 해야 되죠. 일부는 들고 가고 일부는 팔고. 예, 튕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313도 저는 충분히 하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갈 거면, 이게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315 위에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315 위에서 끝나야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310언더에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고퍼스를 팔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예, 팔 이유가 없다. 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스타워즈 영화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롱 타임 오고예요. 어롱 타임 오고.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롱 타임 오고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그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자, 2008년 9월로 갔습니다. 보이세요? 십자봉. 2008년 9월의 월봉은 십자로 끝났어요. 십자.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예. 2008년 9월 맞을 겁니다. 9월의 월봉은 예, 십자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차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 10월 달의 월봉이에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게 2008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봉이 십자봉이에요. 그 전봉이 십자봉입니다. 예. 이번 달 십자봉이 나오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이 구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초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초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냐? 상단선이 이렇게 딱 내려오죠? 보이세요? 상단선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단선은 이 정도에 있어요. 178 정도에 있고, 위에 이렇게 상단선이 창짱, 짜자자장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쫙 누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예. 바로 시가 위에 상단선이 딱 누르죠. 바로 시가 위에 상단선이 딱 찍어 누르는데, 문제는 요 상단선의 위치가 윗꼬리 때문에 고가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 만들어져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 구조가 310으로 끝났을 때 구조랑 똑같아요. 자, 비교해 보세요. 비교되세요? 똑같죠? 네? 십자봉 윗꼬리 상단선이 머리 위에 딱 내려오는 거, 하단선이 전저점 부근에 위치하는 거 비슷하죠?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310 언더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2008년 9월의 월봉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 9월과 유사한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310 언더에서 끝나면 상단선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못 올라요. 못 올라. 이 구조는 태생적으로 오르려고 그리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냐? 저가 끼고 쏟아졌죠. 그죠? 예. 상단선 찔끔 올랐다가 예. 두들겨 맞고 저가 깨지니까 왕창 쏟아졌어요. 예, 일반인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개념이 잡히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종가가 310 언더로 끝나면 아이고 이게 2008년도 9월 달에 월봉이랑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0 언더에서 끝난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다음 주에 벌어진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 2008년도 10월 달에 이격도예요. 이격도. 자, 이제 이격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격도를 보겠습니다. 저는 20만 봐요. 20. 이격도는 20만 봅니다. 예. 자, 이격도가 뭐냐? 그럼 또 이격도가 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이격은 둘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격이라는 말은 그 서로 상대가 되는 두 개의 기준이 서로 벌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도는 그래프를 뜻해요. 그래프. 그러니까 이격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값을 표시한 그래프예요. 이게 말이 복잡한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격도 20은 뭐냐? 22평과 봉 사이의 거리예요. 22평과 봉 사이에 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 100이면 붙어 있는 거예요. 110이면 10% 벌어져 있는 거고, 120이면 20% 벌어져 있는 거고, 150이면 50%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이면요. 90이면 10% 아래쪽으로 벌어진 거고, 80이면 20% 아래쪽에 벌어진 거고, 70이면 30% 아래쪽으로 벌어진 거예요. 자, 2008년 10월 달에 이격도의 최대값은 얼마였을까? 해보면 돼요. 저가 117.9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격도가 얼마냐? 54.5입니다. 54.5. 기억해 두세요. 이격도 값이 54.5예요. 자, 54라는 건요, 50%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50%. 아니다. 45%. 예, 45%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22평보다 45%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밑에 있었던 거죠. 2021년 1월달에 이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이 넘어요. 150이. 그러니까 종가가 22평 대비 50%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50%. 예. 그렇게 위에 있으면 미친 거예요. 예. 미친 거예요. 50% 밑으로 있어도 미친 거고 50% 위에 있어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150을 넘었다라는 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버렸다는 얘기고, 예. 반대로 50 정도 내려갔다. 이거는 시장이 돌아버린 거죠. 예.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집어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54.55라 그랬죠? 54.55. 자, 현재로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54.55까지 내려가면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종가를 한 310으로 해볼게요. 310.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다음 달에 돼서 시가를 310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격도가 얼마냐? 80일이에요. 80일. 그럼 이거를 54.55까지 빼야 되잖아요. 빼볼게요. 200까지 빼보겠습니다. 자, 200까지 뺐더니 얼마다? 53.11이에요. 200까지 빠지면 53.11이요. 그리고 그러면 210. 네, 210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55.69예요. 그럼 205. 54.40.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리먼 때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리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때의 이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310 기준으로 적용하면 205까지 빠져야 리만 브러더스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205.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저가 깨지는 건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달 저가인 300이 무너지면 안 돼요. 상방을 보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저가만 안 깨지면 되니까. 근데 저가가 깨지면 아주 오래전에 봤던 환경이랑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330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설명을 드렸어요. 예? 330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가가 320에서 끝나야 돼요. 예. 다음 달이든 이번 달이든 330으로 가려면 330을 가든가 330을 못 가면 320 위에서 끝나야 돼요. 320 위에서 끝나야 다음 달에 330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7,000원 넘을 것 같은데요? 205까지 가면. 자, 그리고 315에서 끝나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요. 상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둘 다 동일하게 기회가 있어요. 315에서 끝나면 상방도 기회가 있고 하방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시도를 해볼 만하죠.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전략까지 가고 고가가 돌파 안 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는 상단선 위에서 팔아먹고 매도자는 하단선 밑에서 팔아먹으면 돼요. 그게 315 기준이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310 미치다. 그러면 이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의 월봉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저라면 상방을 안 볼 겁니다. 310 밑에서는 상방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죠. 자, 올봉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죠? 예. 올봉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안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예. 320 위에서 끝나든가 아니면 305에서 끝나든가 310 밑에서 끝나든가 이 세 가지 케이스 안에 하나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느 케이스가 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320이다 그러면 이거 한번 조정했다가 330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15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330까지는 안 보여요. 가면 327 정도까지 잘 가봐야. 반대로 이게 310 밑에서 끝났다. 그러면 8월 초에 한번 찔끔 올랐다가 밑으로 내리면 와장창 쏟아져 내릴 수도 있어요. 310에서 끝났는데 위로 찔끔 올라갔다가 300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330을 갈 날은 없어요. 가겠어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끝장을 보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330을 가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10 언더에서 끝나면 상방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7포인트가 하락할 거잖아요. 1.7포. 그러면 1.7포를 내려야 되니까 계산기로 1.7포를 뺄게요. 자, 317.33. 317.33에서 1.7 빼면 315.63입니다. 그러니까 315.63을 적용해 볼게요. 자, 적용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안에 의도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상단선 여기 있어요. 하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310이에요. 자, 월봉상 거투가 가장 위고 고저종 투심이 그 아래인데 그러면 하락에 유리하지 않나요? 고저종이 내려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으면 하락.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는데 고저종이 상승하면 반등이에요. 반등. 반등은 하락에만 유리한 게 아니죠. 오를 수도 있어요. 하락과 반등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가 저가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야죠. 고가 저가를 상승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락에 유리하죠. 그래서 거투가 무조건 위에 있다고 해서 하락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요.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심에 의해서 먼저 오르고 투심에 의해서 먼저 내리기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더 나중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내리면 하락해요. 거래량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저가 고가를 낮추면 하락하게 돼 있다고요. 반대로 저가 고가를 높이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반응하면 이제 힘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반응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자, 이번 주 주봉은 저가 방어 의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시가 찍고 그냥 올라갔죠. 시가 찍고 그냥 올라갔어요. 조정 안 했어. 아래 꼬리 일치 안 달고 시가만 찍고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아래 꼬리가 없어요. 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단선은 저가 밑에 있어요. 그 얘기는 저가 방어할 생각 없는 거예요.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저가 방어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가도 방어할 생각이 없어. 그쵸? 상단선으로 봤을 때는 이거 고가 방어 안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고요. 하단선을 딱 보면 야, 이건 저가를 방어할 생각도 없네. 그러면 고가 방어할 생각도 없고 저가 방어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건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쵸? 볼린저 밴드만 딱 보면 이건 매도치기에도 그렇고 매수하기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봉의 성격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월말은 내 마음대로 할게. 그죠? 니들은 몰라도 돼. 내 마음대로 할게. 고가를 넘고 싶으면 넘고 저가를 깨고 싶으면 깰 건데 니네는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죠. 알려주질 않잖아요. 하단선이 딱 발달하면 야, 저 하단선에서 매수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가가 안 깨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내리면 저가 그냥 깨지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리면 고가도 쉽게 넘겠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면 위로 가는데 유리하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는데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차트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 네. 선행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건 거래 가치가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 안 넘으면 매도, 저가 안 깨면 매수예요. 네. 가격은 없어요. 가격이 없어. 매도해야 될 가격도 없고 매수해야 될 가격도 없어요. 가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가 깨지면 매수 망했다, 손절. 고가 넘으면 매도 망했다, 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봉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도자는 고가를 넘으면 실패한 거고 매수자는 저가를 붕괴하면 실패한 거예요. 중간에 떠 있어요. 자, 하단선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하단선의 위치가 308.37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저길 간다라는 건요, 월봉 종가가 하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봉의 하단선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월봉 종가가 하락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하단선의 위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월봉으로 가봤을 때 지난달 종가가 307.20이고 이번 달 시가가 308.7이에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보여드린 그 위치는 시가잖아요. 시가. 월봉의 시가예요. 여기요. 이건 월봉의 시가죠. 308.37 정도 되는 건 월봉의 시가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내리면 월봉 시가, 음봉까지 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주봉은 네가 내리면 월봉이 시가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시간을 다뤄볼게요. 자, 보세요. 1구간이에요. 1구간. 자, 지금까지 투자심리도는 상승해 왔습니다. 상승해 왔어요. 7월 3주에 상승했잖아요. 7월 3주에 상승했다고요. 7월 3주가 되자 다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조종이.
근데 7월 4주에는 다 1구간이에요. 그러면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8월 두 번째 주까지 내려갑니다. 8월 두 번째 주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10이 붕괴된다라는 건 310이 그냥 붕괴됐네,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310이 붕괴된다라는 건 8월 2주까지는 하락 우위의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310이 붕괴된다라는 거는 3월 두 번째 주까지 하락 우위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고요. 여기 깨지면 하방입니다. 8월 2주까지. 고가를 넘으면 고민해야 돼요. 왜?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지만 8월 첫째 주, 8월 두 번째 주 다 1구간이에요. 1구간이기 때문에 고가를 다시 낮추면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방은 아닌 거예요. 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를 넘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가를 붕괴하면 그때는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매수를 멈춰야 돼요. 8월 세 번째 주부터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네. 7월 3주에 상방으로 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영구가 아니라 귀신같이 턴했어요. 근데 완전하게 돌리지는 못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도록 어중간하게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양쪽 다 포지션을 가져갈 수는 있는 구조입니다. 단 310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주봉, 월봉이 다 하방에 유리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310이 무너지면 월봉도 하방으로 싹 바뀌고 주봉도 상방이 싹 사라져요. 자,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주봉까지는.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 마지막 일봉. 자, 상단선 여기 있어요. 하단선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하단선에서. 예. 그리고 여기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갖고 가는 거죠. 상단선에서 매도하셔도 돼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매수자, 매도자 둘 다 가능합니다. 하락하기 좋은 날 이날이에요. 수요일. 예, 이날이 하락하기 좋아요. 만약에 이게 하락이다 그러면 수요일은 꼭 내려야 돼요. 예, 별표. 이번 다음 주에 지수가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내려야 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못 내리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락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릴 거면 수요일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내리면 그때는 하방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요일날 내리면 하방에 유리하다. 지금 상승 추세는 죽었어요. 하락 추세가 강하지 않은 거지, 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끌어올릴 만한 일봉의 힘은 없어요. 주봉의 상승세를 받쳐줄 일봉의 상승세가 없다고요. 지금 주봉이 찍어 누르는 거를 일봉 하단선을 받쳐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정작 끌어올리고 나서 일봉이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봉은 활용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
이번 주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이번 주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란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요렇게 한 세트. 요게 7월 4주예요. 예?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요게 8월 1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예. 자, 지금 8월 1주 어떻게 돼 있어요? 8월 1주를 보세요. 1구간만 쫙 깔려있어. 그쵸? 8월 1주를 잘 보시면 1구간만 쫙 깔려있어요. 쫙 깔려있습니다. 자, 내일이 25일, 25, 26, 27, 28, 29. 여기가 29일이에요. 28, 27. 예. 27일이 중요하고, 예. 27일날 하락하면 28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27일에 하락하면 28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28일이 FOMC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7일에 하락한다라는 건 28일에 악재 뜨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재 뜨면 끝이에요. 27일에 하락했는데 28일에 악재 뜨면 그대로 8월 첫 번째 주까지 그대로 아래예요. 그러면 머리를 잘 회전시켜 보세요. 그림을 잘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310 언더에서 끝나면 다음 달에 바로 하락한다 그랬죠. 이번 달에 310 언더에서 끝나면 8월 초에 반등 없이 그대로 내려꽂을 거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8월 첫 번째 주는 1구간으로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내려가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310 언더에서 끝나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지금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월봉 만들어져 있고, 주봉도 8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1구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봉도 8월 첫 번째 주는 1구간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315 위에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315 위에서 이번 주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하단선을 쓸 수 있어요. 하단선을. 이해되셨죠? 네? 이 흐름이 이해되세요? 이게 315 이상에서 끝나면 1구간에서 그냥 주봉 하단선 받쳐놓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월봉도 윗공간이 있고, 월봉도 올라갈 수 있는 윗공간이 있고, 주봉은 하단선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면서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냥 일봉은 그냥 지지리궁상 떨면서 버티면서 가면 돼요. 이게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예. 만약에 이게 이번 달에 310 밑으로 내려 꽂으면 주봉이랑 일봉이 동시에 다 망가져요.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다 망가진다고요. 그럼 동시에 다 망가지면 다음 주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정작 다음 달이 되면 월봉은 하락의 힘이 너무 커져요. 이번 달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하락 힘이 다음 달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주봉과 일봉은 위로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렸다 오른다 그런 거 없어요. 내렸다가는 못 오른다니까요. 오르고 또 올라야죠. 예? 지금의 구조가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구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감아 올린다? 못 감아 올려요. 차트는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반대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반대로 돌지 않고 있어요. 개인이 현물을 손절을 해요? 아니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집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한다?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시간만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계속 보내요. 매집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콜을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풋을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시간만 가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주봉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봉. 예.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요. 지금은 의도가 없어. 자. 이거를요. 끌어올려서 320에 마무리 해볼게요. 320에 마무리를 하고 저가를 310, 309 정도로 찍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320, 그다음에 저가가 309.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끌어올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돼요. 예. 이건 오르겠다는 거죠. 예. 이건 상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주봉이 양봉이면 위라고요. 예? 주봉이 양봉이면 주봉이 하단선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상승 추세라고요. 그래서 320 이상에서 끝나면 하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20 이상에서 끝나면 주봉도 상방이기 때문에 월봉, 주봉이 다 상방으로 그려져요. 이러면 한동안은 크게 오르지는 못해도 아래로 내려가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반대로 305에서 끝나요. 예? 305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작살난다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거는 기관 물량이죠. 개인 물량이 아니에요. 네. 개인 물량을 사들여야죠. 올라갈 거면 개인을 털어야죠. 개인 물량이 지금 아무것도 소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릿속에 종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종가 320, 315, 310 딱 그것만 기억해 놓으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320에서 끝났다. 그럼 주봉 만세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잘 그린 거예요. 이건 조정하고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315에서 끝났어. 그럼 진짜 애매해요. 이건 애매할 거예요. 위도 닫고 아래도 닫고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요. 310 언더에서 끝나면 답이 없어요. 310 이하에서 끝나면 답이 없다. 네. 주봉이 월봉을 들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보이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코스 200 설명드렸고요. 네, 선물은 이제 가볍게 갈게요. 네, 선물 네. 선물 현재는 상당 우위입니다. 네. 자, 1.7% 내려서 316.50이죠? 116.50. 네. 여기 똑같아요. 네. 상단선은 321 정도에 있고, 하단선은 309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가 방어할 생각도 없고 저가 방어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일단 무시해도 된다예요. 종가가 어디냐만 중요하다고요. 종가만. 자, 일봉. 자, 상승 추세 무너졌어요. 상승 추세 무너졌고 매도가 가능한 가격은 319.48 이 정도고요. 하단선이 있는 위치는 315.61이랑 313.03.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됐죠? 이제 빠르게 10시니까 고버스 보겠습니다. 고버스. 자, 이번 달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내려오는 건 감안해야 된다. 그게 3,105원이죠. 지금 3,105원입니다. 3,135원 적용해 볼게요. 3,135원. 자, 이대로 끝나면 월봉 안 좋아요. 월봉은 위로 더 올라가서 끝나야 희망이 있습니다. 3,135원. 자, 주봉. 볼 거 없죠? 고가 막지 않고 3,275원까지는 위로 열려있고 저가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매수가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거래량 맨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안정적이다는 소리예요. 아직 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쳐박을 거면 위로 샥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왔어. 그래서 완벽하게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쳐들으면 하락에 유리한데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조정 끝나고 상승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런 복잡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호요이님. 그거는 이제 세상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 같은 차트쟁이는 딱 차트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뉴스나 아니면 발표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과 결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는 투자자 본인들이 해석해야 될 문제고 저는 그게 어떤 날짜 그 다음에 어떤 가격에 따라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일봉은 이제 하락 추세 끝났고 매수한다 그러면 요 가격이요. 월요일에 노릴 수 있는 가격은 3,065원 정도 됩니다. 3,065원. 이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괜찮아요. 수요일. 제가 봤을 때는 상방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부터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 타이거. 타이거는 3,285원입니다. 똑같죠? 3,285원. 자, 월봉은 기대할 게 없고요. 주봉. 자, 주봉도 기대할 게 없죠.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올라도 흥 내려도 흥이에요. 거래량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이요. 하락 추세 끝났고 매수가는 3,21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을 고려하시면 돼요.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쵸? 상단선 위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가치가 없죠. 이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벗어났고 상단선도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거래량은 뭐 말도 못하게 위에 있죠. 자,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돼. 자,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셨다가 써먹으세요. 여기 다 1이죠. 고, 저, 종 다 1입니다. 1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 내리면 끝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8월이에요. 8월에 하락이 오면 10월까지 가요. 그런 뜻이에요. 8월에 하락이 오면 10월달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같이 고가랑 종가가 가까우면 상방이죠. 근데 이게 쭉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고가 못 넘어요.
이번 달에 쭉 빠져가지고 윗꼬리가 길어지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는데, 고가만 못 넘는 게 아니라 10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10월 달까지 하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윗꼬리 생기면 우와 싸다, 이건 진짜 끝내주는 매수 찬스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매수 찬스 아닙니다. 내리면 하방이에요. 상방은 버텨야 돼요. 자, 이제는 빼볼게요. 한 58,000원까지 빼볼까요? 58,000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윗꼬리가 미친듯이 달리죠. 네. 윗꼬리가 미친듯이 달리면서 상단선이 내려와요. 이렇게. 이 얘기는 이번 달 고가 다음 달에 안 넘는다는 얘기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10월 달까지 하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른 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5일 동안에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약이 됐는데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텨야 됩니다. 자, 주봉 역시 하단선이 저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붕괴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저가를 붕괴하면 안 좋아요. 저가를 붕괴하는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일봉은 상승 추세 끝났습니다. 일봉은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주봉은 아직 저가를 방어하기가 어렵고, 일봉은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일 동안에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게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걸 결정하겠죠. 그 값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월봉. 자, 월봉도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단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올랐으니까 우와 이거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단선 찍어 누른 데 가서 쳐맞았으니까 윗꼬리가 밀리는 거죠. 이거 밀리면 안 좋아요. 밀리면 안 좋은 겁니다. 주봉. 예. 이렇게 끝났죠?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가 방어가 안 되죠. 예. 하이닉스도 저가 방어 의지가 없어요. 일봉은 상승 추세 끝났습니다. 이건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면 이번 주 저가 깨러 가겠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의 월봉을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봉을 봐야 돼요. 2020년 11월 달에 고가, 그거보다 지금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하락봉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봉을 정상으로 돌리는 봉이 이거예요. 고가가 얼마냐면 75,600원이고, 예, 79,277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76,366원. 여기는 75,600원.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가 2020년 11월 고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다 올려판 거예요. 네, 이건 다 올려판 거예요. 왜냐? 봉은 여기서 상승이 끝났거든요. 상승이 끝난 봉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상승이 끝난 봉으로 돌아왔죠. 여기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다 비싸게 팔아먹고 튄 자리예요. 주봉. 예, 윗골이 잔뜩 달렸고 이 상태로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애매해요. 역시 저가 방어 의지는 크지 않습니다. 일봉도 별거 없어요. 아래가 열려있죠.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만 봐요. 이게 지금 올려 파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매집하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올라가면 상승이고 내려가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따라서 사. 상승이라고 따라갔다가 눌리면 답이 없어요. 왜? 내려가야 될 자리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올라가면 단타를 치시는 건 가능해요. 예, 이번 달 사서 이번 달에 팔고, 다음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대세 상승이다,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하고 붙잡고 있다가 한 방에 죽는 거죠. 그게 카카오예요. 다 봤죠? 자, 그럼 돈을 좀 보겠습니다. 돈. 자,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이 989억이에요. 예. 9월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게 989억입니다. 그 얘기는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300에서 320까지 올라오는 동안 하나도 산 게 없어요. 매집한 게 없다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매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건 위로 갈 거면 330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왜? 여기서 1조만 매수해도 330 가요. 1조만 매수해도 330까지는 간다고요. 근데 330에서 떨어지면 매집하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갈 거면 330에서 끝날 게 아니라 340, 350까지는 가야 돼요. 350까지는 가야 이게 매집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막 대량으로 한다면 350까지는 가야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50은 예, 지난번 횡보 구간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5조 정도는 사야 돼요. 외국인이 현물을 기관이랑 같이 합쳐서 15조 정도는 개인 물량을 손절을 해야 거기 올라갔을 때 개인에게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1조 2조만 사면 350까지 올려도 되는데 현물은 겁나게 손절을 시켜야 거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절 안 시키잖아요.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현물 올해만 20조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50을 가면 외국인과 기관이 자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지만 현물로 봤을 때는 예, 그 정도의 매집은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냥 기관 물량을 외인이 받았지 개인을 손절시키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물도 신뢰성이 떨어지니 지금은 포지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현물 보세요. 자, 현물 개인이 316억 샀습니다. 7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예, 300에서 320까지 올라오는 동안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럼 왜 올라야 돼요? 예, 호재가 뜨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다 좋아요. 미국 증시의 종목들이 호재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인 걸 안 털어요? 이상하잖아요. 올라가려면 개인 걸 뺏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들고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들고 있는지. 자, 21조 1000억 원 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올해 들어서 21조 1000억 원을 샀어요. 그 중에 1월을 제외해 보자고요. 1월에 장대음봉이었으니까 1월을 제외하면 16조 7천억 원이에요. 이 얘기는 360언더로요. 360언더로 16조 7천억 원의 현물을 개인이 쓸어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50을 가려면 이거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16조를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 1조 샀죠. 1조 5천억. 1조 5천억 사서 어디다가. 근데 그 1조 5천억도 개인 거 아니잖아요. 기관 거지. 그러면 개인은 그대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에게 유리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봉만 움직이지 개인은 빠져나가지 않고 선물은 오르기만 하지 매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제 입장에선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 이게 뭐지?
이게 모지예요. 자금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2월처럼 막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건 내려도 상관없는 자리인데 막 현물을 계속 사고 선물도 계속 사요. 그러면 이건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복만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직 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317 정도에 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돈에 의지가 없어. 이게 올라가려고 돈을 쓰는 건지 그냥 올려놓으려고 돈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야겠다는 거죠. 이번 달 말까지 선물 매수를 계속 유지하면 어차피 315 위에서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상방 의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아직은 상방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불필요하게 하방에 투자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310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를 막 집행을 해요. 그럼 상방 아닌 거죠. 그때는 상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원래부터 하방이었던 거구나. 근데 힌트를 안 줘서 몰랐던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판단이 어려운데 왜 판단을 해요?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에 잘 지켜보세요. 어디로 가려고 움직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D-Day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D-Day는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락하고 화요일날 상승해요. 그러면 이거 상승이다 그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하락하고 화요일날 상승해도 수요일날 하락하면 하락인 거예요. 수요일이 진짜예요. 월화는 하락했다가 상승하든 상승했다가 하락하든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의 상승과 하락이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흐름 내에서만 움직여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차피 추세는 붕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승부를 봐야 될 날은 수요일. 수요일 날 하락 나오면 FOMC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FOMC가 악재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는 상방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건 키움증권인데요. 이걸 나스닥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보시면 여기 1구간 쫙 쌓아놨어요. 그죠? 여기 1구간 쫙 스트레이트로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쌓아놨잖아요. 근데 상승 추세가 딱 끝났어요. 지금 나스닥도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4, 이게 25잖아요. 25, 26, 27이잖아요. 28이 FOMC죠. 근데 딱 28일부터 1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라는 얘기는 이 뒤에 시간대를 다 하락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차트 그렇게 그려놨다고요. 이게 만약에 FOMC가 호재였다면 미리 내려요. 미리 내린다고요. 그러면서 FOMC가 악재처럼 홍보를 해요. 지금 나올 FOMC의 결과는 굉장한 악재다. 니네들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미리 내려요. 그러면 내리면서 연구관이 뒤에 쫙 만들어지죠. 그럼 FOMC 그날만 살짝 내렸다가 딱 감아요. 그럼 그날이 바닥이야. 그리고 연구관만 있으니까 이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FOMC가 그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리는 건 FOMC를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올라. 그 전에 오른다라는 거는
FOMC가 악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다 일을 쫙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FOMC 결과 때문에 내리면 하루 끝나고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1구간이니까 연결되어서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1구간을 쌓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1구간을 쌓았다. 예. 필반도 1구간 미친듯이 쌓아놨어요. 필반도 다 1구간 쌓아놨어요. 지금 오른 거 보면 우와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드시죠? 근데 정작 D는 이제 1구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타우도 요 D 1구간 다 쌓아놨죠. 그러니까 FOMC 전까지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돼요. FOMC 이전에는 0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상승으로 쓸지 하락으로 쓸지는 외국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FOMC가 지나고 나면 그 뒤는 상대적으로 1구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는 거는 8월 초에 뭔 일 터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거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국장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주봉의 종가, 월봉의 종가가 어디서 끝나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20 이상이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쏠린다. 315면 잘 모르겠다. 상방도 가능하고 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다예요. 근데 310 언더로 끝나게 되면 그건 아마도 하락 쪽에 훨씬 유리한 흐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 주장인 거죠. 이렇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을 거다. 그러니까 310 이하에서 마감을 하면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 새로운 분이 오셨다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세요. 이전에는 하방만 보시는 분들이 사실 모여서 소통하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같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